안녕하세요. 댄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덕선네오룩스고요. 덕선네오룩스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선네오룩스는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소재를 공급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형 OLED 소재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OLED 패널을 만들어서 자체 핸드폰 모델과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의 패널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덕산네록스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패널 출하량에 따라 가지고 매출액이 소폭 달라질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이슈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 전년도에 대한 핸드폰 판매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핸드폰 판매량 같은 경우는 20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중간중간에 반등이 왔었지만은 여전히 판매량이 평균치 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23년도 10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상승하게 되면서 2021년 6월 이후로 매월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이던 스마트폰 판매량이 27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이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증가세가 보였던 이유는 이제 중동과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과 중국과 인도 시장이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이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서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덕산네오루스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이제 2022년도 대비 매출액이 약 7.34% 줄게 되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보다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이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 반등과 2024년도 같은 경우는 IT OLED 시대가 돌아가게 되면서 OLED에 대한 패널 출하 증가 그리고 또 아이패드 물량까지 합하게 된다 보면은 덕선네루스가 더 많은 소재를 납품할 거기 때문에 매출액이 상승 소폭 증가할 거다라는 예측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덕선네루스 같은 경우는 약간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달라졌을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제 2023년도 10월 달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아이폰에 대한 신제품 출시가 나오게 되면서 이 판매량이 급등한 요인도 있긴 하지만은 이 시점에서 이 중국산 스마트폰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진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향력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2024년도 상반기에 이 아이폰 판매에 대한 부진에 대한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폰 판매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 쪽에서 이제 큰 시장이었는데 최근 중국 내에서 판매량이 24% 감소하게 되면서 아이폰에 대한 이제 판매가 부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아이폰 판매 부진을 인해 가지고 삼성, LG 부품 소재 계열사가 이제 새 수익원을 찾아야 된다라는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아이폰 판매에 대한 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패널 출하량도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플렉시브 OLED를 만들어서 어디에 납품하냐 보면은 이제 앞서 말했듯이 자체적인 삼성전자 핸드폰 모델, 플래그십 모델과 이 애플의 아이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나온 갤럭시 S24 같은 경우는 전작 시리즈보다 10%더 많은 판매량을 올리게 되면서 이 플렉시브 OLED에 대한 패널도 증가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아이폰에 대한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한 패널 출하를 줄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패널 출하가 전년 대비보다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감소했냐라고 보게 된다면 23년도 1분기에는 약 5천만 대, 23년도 2분기에는 4,660만 대, 24년도 1분기에는 4,170만 대, 2024년도 2분기에는 3,390만 대로 약 7,500만 대로 전년에 이제 약 9,660만 대를 출하했던 것보다 비교하면은 약 22% 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선 네록스 같은 경우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플래시 OLED에 대한 패널 출하량이 줄어들었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한 타격이 조금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 플렉시브 OLED에만 이제 소재를 공급하는 건 아니고 리지드 OLED 패널에도 공급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이패드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11인치에 대한 아이패드 모델을 전량 이제 받기로 했지만은 최근 이 투스택 텐덤 OLED 수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부 물량이 LG 디스플레이한테로 갔다라는 이슈가 점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덕선 네오룩스가 이 아이패드를 담당하는 물량이 소폭 하락할 수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상반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매출액이 나오지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점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플렉시블 OLED에 대한 패널과 아이패드에 대한 패널이 줄어들긴 했지만은 여전히 이 OLED에 대한 시장이 점점 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쯤에는 이 부진을 이겨내고 이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다 보니까 이제 덕선네룩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덕선네룩스에 대한 차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덕선네룩스에 대한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강한 저항 부분이다라고 보면은 약 4만 원 부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근에서 반등이 다시 오고 있지만은 이 4만 원 부근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봉에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본다면은 이 저점 부근인 34,300원 부근에서 반등이 오게 되지만은 지속적으로 이 매물대가 있는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눌림이 왔다. 하지만 다시 눌림이 왔지만은 이 부근에서 반등이 와주고 있고 지금 현재도 장중에는 가격이 조금 눌린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이 4만 원 부근까지 다시 조금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부근을 이제 돌파할지 아니면은 이 부분은 다다랐었을 때 이 매물대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본전 심리가 나오게 되면서 매도 물량이 나올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큰 상승보다는 이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눌림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살짝 관망을 조금 하면서 현재 부근을 잘 지켜주면서 돌파할지를 유심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근에서 도달했었을 때 이 매도 물량이 나면서 눌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방 이탈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한 어떤 감수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다 보니까 덕선네룩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덕선네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도 상반기에는 이제 생각보다 많은 매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은 덕선네룩스에 대한 매출액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대면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